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당 특위위원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 국정조사가 좀 어제 현장도 나가고 다시 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두고 계속 여야가 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에는 무조건 처리하겠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지금 여야가 2라운드 공방에 접어들었는데 장성철 소장 23일 날 처리하겠다. 김진표 의장 얘기가 그냥 엄포만은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 지금 김진표 의장이 날짜를 지정을 해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금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23일 날 안 하게 된다면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권위가 상당히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수정안 정부안 어쨌든 표결을 붙이겠다.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상 초유의 민주당의 수정안이 야당의 수정안이 예산안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게 두 가지죠.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 네. 그럼 이제 두 개를 놓고 표결을 붙입니까? 수정안이 먼저 올라와서 표결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통과되버리면 정부안은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군요. 폐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자체 수정안만 하게 된다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2024년 총선을 위해서 담아놓은 여러 가지 증액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연말 되면 지역구에다가 제가 예산 200억 정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거리가 없어져요.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그걸 못 넣습니까? 증액 예산은요.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정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은 증액이 안 됩니다. 감액은 돼도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인세 부분이죠. 법인세는 거의 뭐 합의가 되는 모양이에요. 몇 %로요? 1% 안 받았고 3% 안 된다고 하니까 한 2%포인트 줄이는 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문제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한 거 하고 법무부의 인권정보 인사정보관리단 그 두 조직 신설 조직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그 항목에 세목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쓰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측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좁혀진다고 봅니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합의하리라고 봐요. 23일 이전에. 23일이 내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합의가 될까요? 뭐 밤 사이라도 합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낸 이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를 만약에 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가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실 전 공무원이 달려들어 소위 말하는 개수조정 작업을 해서 이 예산이 빠지면 여기서 넣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재부가 다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면은 써야 될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형은택 부원장께서도 합의가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2%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야 간에는 1%로 합의를 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야 간에 합의한 거를.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뭐 경찰국 예산 같은 거 몇 억이 안 돼요. 뭐 몇 억 안 되거든요. 지금 639조 예산 중에 제가 보기에 뭐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몇천억도 몇백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사실은 핵심이 이제 법인세거든요. 근데 법인세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거예요. 1%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법안이라든지 예산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거나 지금 말씀처럼 뭐 증액하는 거는 뭐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하는 거는 여야 간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데 대통령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위만 보고 있는 거죠. 용산만 보고 있는데 용산에서 빨리 오케이 해주면 할 텐데 오케이 한다는 신호가 안 오니까. 근데 그러면 이 딜레마처럼 이게 뭐 야당원들이 지방에 가서 뭐 자랑해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당장 정부가 내년부터 예산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감액은 하지만 증액은 못 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감액으로 하고 나중에 뭐 내년에 가서 뭐
추가 정량 예산을 하든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맞죠. 근데 마냥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김진표 의장이 해야 되는데 김진표 의장이 제가 보기엔 이번에도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분이 막 이렇게 강단 있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23일 날 딱 처리한다고 해놓고 또 지금 세 번째 넘긴 거죠. 넘긴 거라서 근데 또 넘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경찰국 예산 정부가 네. 요청한 게 얼마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지는 한 2, 3억 정도로 기억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는 아닌데 그걸 결국은 이제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이제 본 예산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2, 3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쳐도 네. 그것을 하나도 안 주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 국회의장 잠정안은 이거를 국회의장안은 예비비로 그럼 쓰라.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라는 얘기라서 제가 보기에 그거는 큰 쟁점이 아니에요. 아니 쟁점이 되죠. 정당하게 그 설립돼서 정부 조직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고 예비비로 쓰면 그 예비 조직입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 표현이 그런데 이게 감정 싸움이에요. 보니까 이 명분 싸움이고요. 거기서 이게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감정 명분 싸움이 보이죠. 왜냐하면 그 어딘가 보니까 경찰국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0.00000 뭐 6%인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액수에 많고 적음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국 자체를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액수의 과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사실상 없거든요. 정부조직법이나 이제 경찰청법 보면은 이렇게 인사를 사실상 행자부 장관이 직할할 수 있는 체계의 이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넣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사실 법인세가 가장 핵심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엔 그랬어요. 25%였네요. 어쨌든 법인세 뭐 삭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1, 2%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설득력이 있죠. 왜 조율을 못합니까? 중간에 사면 되니까.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그 안을 받자 그게 이제 국회의장이 제시한 안이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협상의 당사자인데 우리는 민주당이 받은 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이 1년의 과정을 보면 대통령실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말에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당원 교육한다고 안동인가를 내려가거든요. 저는 예상 편성권 국회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뭐 당권, 전당대회, 예산, 국회 일정에 대통령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국 예산을 보니까요. 예. 지금 이제 기본 경비가 2억 900만 원, 인건비가 3억 9,400만 원. 그러면 합쳐봐야 이제 6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5억 얼마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39조잖아요. 예. 거기에는 큰 예산이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이거는 뭐 감정 싸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장 타협 아니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가 핵심이지 경찰국 예산은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아까 감정 싸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와중에 그것도 조금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장성철 수장 이번에 그 경찰국장 치안 정감으로 승진시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찰국장이 치안감 됐던 게 한 6개월인가 되나요? 네. 그것도 치안감도 또 빨리 달았죠. 그런데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시키는데 지금 경찰국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사 처리라고 하더라도 이 와중에 보란 듯이 더군다나 그 전에 그 경찰국장이 김순호예요, 최순호예요. 김순호. 지난번에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있을 때 청문회는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이상민 장관한테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논란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란 듯이 또 이렇게 딱 치안정감 승진시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걸 보고 해주고 싶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김순호 씨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거는 윤익은 경찰청장이 경질이 되면 그냥 그 다음번 경찰청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안정감이 2인자거든요. 그래서 그 치안정감이 그냥 경찰청장으로 가는 바로 그냥 통로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 경질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이 그냥 민주당을 좀 자극하려고 하거나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것만은 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이 논의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거면은 왜 민주당에서 6억도 안 되는 예산을 굳이 예비비로 빼가면서까지 경찰청 행안부의 경찰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해명을 들어야 돼요. 그걸 안 들어주시니까 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고 하는 거고. 정권을 잡은 새 정부에서 어쨌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자꾸 이제 또 정치적으로 무슨 대선 불복이니 이런 얘기까지 가니까 서로 감정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와중에 그럼 예를 들어 6개월밖에 안 된 치안감을 치안 정감으로 승진한 얘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부분을 더 짚어주셔야 논의가 균형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지적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 앞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비비로까지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예산 통과가 안 되는 상황까지 민주당에서 하느냐는 거를 짚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계속 말씀드린 지금까지 거고요. 그걸 짚은 거 아니었냐고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면서 본인이 어쨌든 경찰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하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이태원 참사 났을 때는 나는 뭐 경찰 지휘도 못하고 통제도 못하고 못 주란 말이에요. 사실은 경찰국을 만들었으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네, 그 부분 문제 지적 인정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예산이 왜 통과 안 되냐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한 거지 그 예비비로 그 해놓고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유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부분이 뭐냐면 그 정부 여당 공격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들릴 만한 부분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 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첫 회견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뒷받침해주지 않는 이 야당의 모습에 대한 지적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예산 전국에서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산 자꾸 갖고를 논의하면 돼요. 예산이라는 게 원래 주고받기를 하면 됩니다. 이쪽에서 감액하고 이쪽에서 증액하고 그러면서 정부안 내고 그러면서 해놨거든요. 근데 법인세가 저는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세입이니까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정기국회에서 뭐 법인세를 증액할까 말건가는 정말 뜨거운 논쟁이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논쟁이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선에도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예산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저는 그 문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은 여당에서 이거를 못 받는 거는 여야 간에 합의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1%로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 오케이를 못 하니까 여당이 이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밖에 안 보여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5억 때문에 계산이 통과 안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요. 논쟁이 아니라는 궁금한 거예요. 게 지금 민주당 수정안에는 경찰국 예산이 0원입니까? 일단 삭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삭감이고 국회의장안이 예비비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이라는 거는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5억 가지고 지금 639조를 통과 못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과한 표현을 하시면 저도 더 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서로 이해하는 그 공감대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민주당 주장 말이 안 돼. 그러면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보수 패널 호소인으로서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좀 너무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권 교체돼서 처음 내년에 예산을 태워서 자신들이 공약을 내세웠던 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첫 해잖아요. 민주당이 물론 정권과 여당을 견제하는 중요한 야당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지만 첫 번째만큼은 그래 한번 해보고 싶은 만큼 해봐라. 그런 다음에 1년 정도 국정 운영하는 것을 보고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견제해야지 지금 하는 모습은 분풀이 화풀이 발목 잡기로 보여져요. 그래서 딱 30초만 할게요. 네. 30초만. 경찰국 신설은요 대통령 공약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선거 끝난 다음에 나온 거니까 공약이랑 전혀 관계 없고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약사항 이행한다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대선 때 검증 받은 것도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존중 안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이해를 한다고 모르는 말씀이라고요. 하지만 첫 해인 만큼 대승적으로 야당이
협조해줘라.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문제를 왜 지금 예산 국면에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따로 논의하면 되잖아요. 법인세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법인세 법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왜 예산에서 쟁점이 되는 이제 거죠? 이 자리는 그렇게 뭐 진보 보수 패널끼리 다투자는 자리가 아니고 시사 프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걸 듣는 우리 국민들이 아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정치를 보고 이해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지지할 거 있으면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여야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가 일단 그걸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것인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뭐가 있더라. 그런데 그게 이제 바로 경찰국 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0.0000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제공한 것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경찰국 그렇게 만들 때는 이상민 장관이 경찰은 행안부가 이렇게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막상 경찰이 잘못해서 용산 참사 같은 것이 이렇게 났다라고 하면 살림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무 책임 안 지고 누가 봐도 지휘계통으로 봐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안 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조금 숨이라도 죽이면서 귀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경찰국장 딱 정감으로 승진시키고 이러면은 합의를 하고 싶어도 민주당이 해주겠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앵커님의 지적과 현근택 변호사님의 지적 다 옳다니까요. 당연히 야당으로서 지적할 만한 일이고 언론에서 뭐 짚을 만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첫 번째로 예산 태워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첫 해인 만큼 좀 그걸 한번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정감사라든지 내년도 예산안 할 때 너희들 맡겨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깎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의 부재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예산안 가지고 국회 와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혼자서 그러면 연설하고 가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로 뭔가 정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정치 하나도 없이 알았어 연설하고 갈게 자 예산안 여기 있어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정치가.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가서 난 드리고 뭐 생일 축하 케이크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좀 야당을 좀 설득하는데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당 설득도 필요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너무 편향돼 있다. 지금 노조를 대하는 것도 보고 보면 그럼 노조 관계들도 만나면 되거든요. 뭐 어쨌든 뭐 경제 5단체 만날 수 있죠. 그럼 노조 관계도 불러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법인세 문제도 혜택을 보는 기업은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천억 이상 이익 보는 데거든요. 그럼 사실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럼 왜 대기업 그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만 세금 깎아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조는 회계장부하고 어쨌든 수사하겠다 이러고 지금 기업은 이거 세금 깎아주겠다 그러고 벌써 시각 자체가 완전히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이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예산안 가지고 지금 여당을 꽉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뭐 검찰이 뭐 정부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수사를 하겠습니까만 이것도 오늘 딱 이렇게 터뜨리는 걸로 봐서 예산안 처리 안 해주면 우리는 또 이런 카드가 있어 이렇게 또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지적해 주신 대로 5억 때문에 경찰국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컬러이니까요. 해줄 수 있는 사안이고 이걸로 발목 잡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공감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순호 국장을 치안 정감으로 하는 건 경찰 내부에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사실 경찰국 들르면 거기에 임명이 되면 정권이랑도 맞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야. 근데 경찰국 신설할 때 이 경찰 간부들이 얼마나 반발했었습니까? 이 상황은 더 협치의 길을 멀어지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소환은 예정돼 있었죠. 시점이 문제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진상 씨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가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이후 어쨌든 해는 넘기겠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어젯밤에 소환하겠다고 전화 왔다는 거던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검찰은 검찰의 스케줄이 있겠죠. 그런데 검찰이 검찰의 스케줄대로 수사했다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일정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수사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 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머릿속에 야당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나. 당 내에서도 쓴소리를 하면은 보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윤희석 대변인 혹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은 그냥 예정된 수순이라고만 보십니까? 제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들은 게 좀 적긴 하지만 제가 의미 깊게 들은 주변의 얘기로는 수사는 타이밍이 있다. 그 말을 저는 감명 깊게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 물론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내일 할 소환을 오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수사 타이밍상 미루거나 할 경우에는 수사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정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면 승부, 뭐 압박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보통 예상하기는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련 수사하고 있고 성남지청에서 지금 이제 FC 수사를 하고 있는데 통상은 보면 이걸 아마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중앙지검으로 다 이송해서 거기서 한 번에 수사하지 않겠냐 보통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이 대부분 이제 소환하지 않겠냐 봤는데 요걸 먼저 소환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장동도 하고 그 다음에 FC도 쌍방울도 하겠다라는 수순이어서 성남지청에서 먼저 하는 게 좀 이례적이고 여기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앞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소환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걸 보입니다. 소환하면 소환 날짜를 지정합니까? 언제까지 나오시라? 아니 조율을 하죠 사전에. 왜냐하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구속 사인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조율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오래된 사건이고 소환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소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보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쟁점은 뭐 나왔습니다. 다 그 어쨌든 기부한 것 자체를 뭐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 부분이어서 결국은 기소 수순으로 가기 위한 하는 순서로 봅니다. 하여튼 정치는 당분간은 좀 안 보여요. 그렇죠. 예. 그 검찰이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예산안을 협조해주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을 시한으로 정했는데 지금 내일은 처리할 것 같다 이런 전망. 그다음에 오히려 정근택 대변인께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일 대보면 또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